자, 4번 문제 가보자. 자, 가볼게. 자, 이 문제가 좀 중요하다. 그리고 좀 어려워. 이것도 21번 뭐 이 당시 최고난도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읽어볼게. 자, 4번 문제 잠깐만 읽어. 자, fx가 등장했어. 자,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등장했고 x 4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라는 애가 나왔어. 자, 그랬을 때 원래 일반적으로 4차 함수 그냥 일반적인 식을 보면 너네가 특별히 생각할 건 없는데 이 4차 함수는 좀 특이한 놈이지. 이거 무슨 함수야? 짝수차랑 상수항만 있으면 우함수다. 우함수 맞지? 자, 우함수야. 써놔. 우함수. 그리고 너네 그림 그릴 때 자, 얘는 y축 대칭 함수를 그리면 돼. 자, 얘는 y축 대칭 우함수니까 자, 그 얘기 일단 하고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된 함수 gx가 새로운 애가 있어. 자, 근데 gx가 딱 봐도 쉽지 않지? 자, 근데 gx는 보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 그러니까 뭔가 음수에서 2x라는 양수까지 적분하는 값을 얘기하는데 뭘 적분할 거냐? 요거를 적분하겠다고 돼 있어. 자, 요거를 적분하겠다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 너네 절대값이 저렇게 들어가 있으면 함수에다가 요게 하나의 그냥 함수잖아. 요게 하나의 함수. 얘를 지금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할 거란 말이지. 근데 ft 빼기 절대값 ft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ft의 범위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식이 바뀌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먼저 얘가 ft가 양수면 절대값이 그냥 없어지지. 그러면 ft 빼기 ft가 되니까 0이 될 것이고 이거는 f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괜찮아? 괜찮지? 자, 그 다음 ft가 음수야. 음수면 얘 부호 앞에 뭐 달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그러면 ft 빼기 t니까 ft 더하기 ft가 돼서 2ft가 될 거야. 그러니까 ft가 2배가 된다는 소리고 이거는 ft가 음수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 ft가 음수일 때. 됐지? 자, 그러면 ft에 따라서 ft의 부호에 따라 0이 될 수가 있고 gx 요 안에 적분되는 게 ft의 그냥 2배가 될 수도 있어. 뭐가? 적분되는 게. 근데 그 적분 범위가 마이너스 x부터 2x까지니까 일단은 너무 복잡해. 쉽지가 않아. 자, 일단 쉽지가 않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딱 요렇게만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 자, 밑에 박스를 한번 읽어볼게. 가에서 x가 0부터 1까지면 gx가 c1이라고 했어. gx가 무슨 함수가 된다는 뜻이야? 상수함수라는 뜻이지. 좀 특이하다. gx가 상수함수래. 자, 나 조건 볼게. 1부터 5까지에서는 gx가 감소한대. gx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야. 됐어? 자, 그 다음 다 봐봐. x가 5부터는 다시 상수함수래. 맞지? 너무 뭔가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얘가 그나마 조금 할만한 문제인 이유는 얘가 우함수기 때문에 그나마 할만해. 우함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함수는 y축 대칭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너네가 해야 될 게 뭐냐? y축을 이렇게 한번 쫙 그어봐야 되겠네. 자, y축부터 그어놓고 y축 대칭인 일반적인 4차 함수 하나 그려. 자, 그러면 y축 대칭이 되려면 극소가 2개 똑같아야 되니까 이런 거 표시해놓고 이렇게 4차 함수 하나 그려. 자, 이거 내가 지금 뭐 그린 거냐? fx를 그린 거야.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뭘 설정해야 되냐면 여기에 x축을 설정해야 돼. 자, 근거는 x축을 설정해야 이게 fx인데 ft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0보다 작은지 나오면서 뭔가 이제 식이 이렇게 조작이 가능할 거 아니야. 자, 그럼 잘 봐. 만약 x축이 이렇게 좀 일반적인 상황, 이건 답이 될 리가 거의 웬만하면 없겠지. 답이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 이런 게 x축이 있었다고 치자. 자, x축이 있어.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고
fx가 0보다 작으면 2배 된 거야 fx가. 근데 지금 초록 색깔 이렇게 x축이 그어지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지 전부 다. 그럼 그냥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지. 그러면 내가 지금 초록 색깔처럼 x축을 이렇게 그어버리잖아? 그러면 그냥 요 지금 적분되는 게 그냥 적분되는 게 그냥 이렇게 0, 적분되는 게 그냥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뭐 적분해서 뭔가 변화가 있겠어? 없겠지.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지금 다는 뭐 변화 없는 상수함수니까 그렇다 쳐도 나에서 뭐라 돼 있냐면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 그럼 감소하려면 뭔가 적분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내려가 버리면 적분되는 게 없을 거 아니야. 됐지?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보자.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위에 접할 때 이런 것도 답이 되려면 될 수는 있겠지. 맞지? 뭐 답이 될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요놈 아니면 요놈일 것 같은데 일단 이놈은 될 리가 없고. 자 이놈 한번 보자. 이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내가 이놈 x축을 다시 이렇게 그어놓고 fx를 그려볼게. 자 이런 거를 다 해봐야 돼. 여기는 자 이렇게 돼. 자 이게 fx야. 자 그럼 봐. 지금 나는 뭘 그릴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걸 그려볼게. 이걸 접근할 거잖아 우리 지금. 자 그러면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지점에서는 0이야. 이거 이해했어?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지점부터는 다 0이 되니까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거 이해했어? 그 다음 fx가 0보다 작은 여기서는 2배 된다 했지. 뭐 접어 올리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2배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봉우리가 2배 내려가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겠지. 저 분홍 색깔 그래프가. 이해했어? 됐어? 그러면 잘 봐봐. 가 조건 다시 읽어볼게. 가가 일단 시작이자 항상 가나다 순서대로 보는 건데 가에서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gx가 상수함수라 했거든? 다시 얘기해볼게. gx는 적분되는 거야. 적분했는데 상수함수가 되려면 적분되는 게 그냥 0이어야 되지. 그냥 x축이랑 똑같아야 돼. 자 그럼 너 잘 생각해. 여기가 0,0이야. 이건 됐지? 그러면 잘 봐. 여기서 x를 증가시킬게. 뭐 0.1 이렇게 증가됐다고 해봐. 0부터 1까지라 했으니까. 그러면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0.1부터 0.2까지가 될 거야. 저기다가 그냥 0.1을 넣었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0.1부터 0.2까지 여기 면적만큼 감소하겠지. 근데 gx가 0부터 1까지 해서 뭐라고 돼 있어? 상수함수라 돼 있거든? 그럼 말이 될까?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처음부터 적분되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여기 오른쪽은 2배 빠르게 가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냥 1배의 속도로 가는데 처음부터 적분되는 게 둘 다 음수 쪽이잖아. 말이 안 되지.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요 상황 은 다 안 돼. 다 안 돼.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 4차 함수 그림 나왔을 때 x축을 그어서 정답이 됐다면 무조건 100이면 100 이거 아니면 이거였었거든. 근데 얘는 아직 하나 남은 거 있지. x축을 그었는데 교점이 몇 개인 거? 4개인 게 남아있지. 얘는 사실 문제의 정답이 뭐였냐면 x축이 여기 그어질 때였어.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 지금부터. 자 이거 어렵다. 잘 봐야 돼. 다시 fx가 y축 대칭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그어놓고 자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극속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fx를 그었어. 그런 다음 x축을 매우 일반적인 상황인 이렇게 x축을 그었고 자 얘가 현재 y는 fx야. 됐어? 그러면 자 우리는 fx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요놈을 적분하는 거야. 요놈은 다시 우리 이제 했으니까 빨리 가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라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x축보다 위에 있는 요 지점부터 여기까지는 0 이렇게 돼. 다시 요 지점부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 반대로 여기부터 시작해서 0으로 가라앉아. 이해하셨지? 그리고 0보다 작은 요 지점은
2배가 되니까 그냥 2배 돼서 이렇게 내려갈 거야. 이렇게 내려갈 거고, 자 다시 2배가 돼서 이렇게 내려갈 거야. 자 그래프 모양이 좀 매우 독특하지? 자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오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보자.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볼 건데, 가족권 또 볼게. 자 0부터 1까지 상수함수라 했어. 그럼 아까 내가 0.1 여기서 한 거 이해가 안 됐으면 얘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봐. 0.1을 저기다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0.1인 여기부터 0.2인 요까지 이렇게 조금 적분하는 거야. 변화가 있을까? 이거 적분하는데 변화가 없겠지. 이거 그냥 x축이잖아. 0을 적분하면 변화가 없잖아. 맞지? 이제서야 변화가 되는 게 없는 거야. 변화가 없어? 그러면 잘 봐. 0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x가 커지고 있는데 변화가 계속 없어. 그러면서 항상 부등식이 이렇게 정의역이 이렇게 나뉠 때는 경계를 봐야 돼. 어디까지 변화가 없다가 어디부터 변화가 생기냐라고 물어보시면, 가에서 1까지 상수함수라 했는데 나에서 1부터 감소한다고 했어. 그럼 경계는 1이야. 1. 그러면 내가 1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요게 x가 1이 되면 적분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됐어? 자, 그럼 길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뭐 요렇게 갖다 치면 얘보다 2배 가야 되니까 뭐 요렇게 지금 일단 계속 변화되는 게 없다가 1일 때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그까지 일단 계속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2까지 내려가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근데 1부터 뭐 한다 했어? 감소한다 했거든? 1 다음부터는? 그러면 1부터 내려가는 게 있어야 돼. 즉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했을 때 2가 되는 곳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왜? 얘가 2가 되어야, 자 1보다 커지면 적분 구간 저 위에 있는 게 2보다 커지지. 이제 적분하는데 더 밑에 있는 걸 적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막 이제 감소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야. 됐어? 그럼 봐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여기다. 딱 절반인 여기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여기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감소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 됐지? 자 쉽지 않아? 쉽지 않다. 자 이해했어? 자 그러면 가나에서 경계를 봤어. 그러면 지금 일단 2라는 것 하나 찾았다. 그 다음 가보자. 이제 나다에서도 뭔가 경계가 있겠지. 자 1부터 5까지 감소하다가 x가 5부터 다시 상수함수가 되거든. 그럼 잘 생각해봐. 제가 x에 5가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밑에가 적분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5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다시 여기 평평한 여기를 적분한다는 소리지. 그러면 내가 또 대입해볼게. 요거는 x에 1을 넣은 거야. 그 다음 x에 5를 집어넣을게. 그러면 적분되는 구간이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거든. 자 그러면 저때까지만 감소해야 돼. 그러면 봐. 계속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감소되는 구간이 생겨. 감소되는 것이. 그러다가 여기 어디선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0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감소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일단 이런 생각해보자. 여기가 10이라고 치자. 10이라고. 여기가 10이잖아. 그러면 5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5부터 10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5는 10보다 전에 5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5가 이쪽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러면 x값을 증가시킨다 쳤을 때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5보다 커지면 이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렇게 가는데 계속 감소하지. 맞지? 이런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뭐냐면 이거야. 결국은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 감소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감소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여기가 경계가 되면 그러면 잘 봐. 여기가 마이너스 5면 여기가 5거든. 그럼 10은 더 멀리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너네 물어볼 수 있겠지? 아니 5 다음부터 그러면 여기 감소되는 게 없지 않냐? 여기 상수함수인데. 근데 봐봐. 여기는
2배 빨리 증가하고 있고 접근되는 것이 여기는 그냥 얘의 절반의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 자, 근데 x에 5를 넣으면 여기는 여기서 딱 멈추지. 10은 여기서 멈추는데 어차피 5부터 10까지 이렇게 갈 때는 변화되는 게 없었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 마이너스 5까지 가면서 계속 적분되면서 감소하는 영역이 생겨버리지. 그러다가 5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5부터 10이야. 그 다음부터 봐봐. 여기는 왼쪽으로 가고 여기는 적분 구간이 오른쪽으로 갔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감소하는 게 생겨? 안 생기지. 그냥 저거 그대로 적분되는 거니까 변화되는 게 없지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마이너스 5 경계가 여기 찍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해봤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변화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5부터 10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변화되는 지점이 생기니까 결국 이거야. 둘 중 하나거든? 여기가 10이던지 아니면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5인 거야. 그럼 둘 중에 한 지점이 정답이 되는 거잖아. 그럼 먼저 뭐가 되는지 모르겠으면 첫 번째로 여기가 10이라고 가정해놓고 그렇게 먼저 해본 다음에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모순이 생겼어 아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10이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5인 거 이렇게 두 번째를 보시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 됐지? 쉽지 않다. 자, 이거 쉽지가 않고 자 그러면 fx를 물어봤어. 자 f 루트 1을 물어봤거든. 자, 요 그림이 지금 괜찮은 거고 자 fx는 내가 하얀 색깔로 그려놓은 거야. 하얀 색깔로. 그러면 만나는 점들 볼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2, 5 만나지. 인수 4개 다 안 해? 자, 다 써볼게. 얘부터 x 플러스 5, 그 다음 얘 x 플러스 2, 그 다음 x 마이너스 2, 그 다음 x 마이너스 5 이렇게 지났다는 거를 너네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자, 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고 이 당시에 애들이 뭐 거의 뭐 제대로 해석하면 뭐 애들 거의 없었다고 봐도 돼.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보여주시고 너네 마지막에 f 루트 2를 물어봤지. 루트 2 대입했을 때 답을 쓰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요렇게랑 요렇게랑 합차 쓸 수 있지. 내가 지금 묶은 거 두 개 루트 2 대입해서 합차 곱하기 요렇게 해서 합차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다. 됐지? 됐어? 자, 정리하쇼. 요거는 어려우니까 좀 정리 좀 해놔. 자, 그래서 이게 너네가 개형을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조건들을 보신 다음에.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해석하는 거 연습 좀 잘 하시고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320쪽에 3차 함수의 특징적인 개형 3가지 나오지. 자, 요거는 어쨌든 너네가 3차 함수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 나오는 이 그림들 아니면 안 나오니까 요것들 이제 세 가지 그 중에서도 1번 극점이 있는 게 거의 다 이제 답으로서 나오니까 요거 좀 잘 보시고 자, 밑에 4차 함수의 특징적인 개형 있지. 자, 요거는 4차 함수 문제로 나오면 어떤 개형이 답이 될지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다 그려봐야 돼. 이런 식으로 뭐 우함수다 이렇게 주어진 거 아니면. 알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이거샘플 3번 있잖아. 3번 아까 앞에서 그래프 그려서 했던 거 그게 2018년도 수능에 20번 문제였고 그 당시 수능에 29번에 이게 나왔어. 29번 이어서 한번 풀어봐. 자, 5번 자, 이것도 특이점을 잘 잡아야 돼.
자, 지금 시점에서 fx 그림은 나왔어야 된다. fx, 즉 a가 뭔지 나왔어야 된다는 뜻이야. 자, fx 그림 나왔어? 자, 가볼게. 자, 그 다음 이제 얘기는 이제 그 이어서 이제 gx까지 이제 그 첨가하는 거는 너네가 들으면 될 것 같아. 자, 가볼게. 두 실수 a와 k에 대해서 fx랑 gx가 나왔어. 자, fx부터 볼게. fx는 x가 a가 되기 전에는 0이래.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일단 fx는 0이라는 거는 뭐냐면 함수값상 x축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을 거고 a 전에는 그냥 x축을 이렇게 딱 따라오고 있다 이 뜻이야. 됐지? 자, 근데 a보다 클 때는 x가 x 빼기 1의 제곱 2x 더하기 1이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x 빼기 1의 제곱 2x 더하기 1은 너네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이거 그려놔야지 뭐. 이거부터 봐야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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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요게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근데 a가 정해지면 그 정해지는 a보다 클 때 이놈을 따라간다 했어. 클 때 이놈을. 자, 그러면 fx가 지금 뭐지 싶은데 가조건에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지. 그럼 잘 봐봐. fx는 a까지는 0이라 했으니까 x축을 따라올 거야. 자, x축. 자, 그러다가 a부터는 저 3차 함수를 따라가지. a보다 클 때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데서 툭 끊기면 안 될 거야.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0으로 이렇게 딱 가다가 자, 요런 데서 이제 저 3차 함수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말이 안 되지. 왜? 여기서 3차 함수 따라가는 순간 뾰족한 점이 생기면서 이거는 미분 가능하지 않지. 그럼 미분 가능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가다가 1이라는 여기부터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올라갔었다는 거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자, 이제 우리는 fx라는 그림을 완벽하게 그린 거야. 이해하셨지? 됐어? 자, 그럼 a가 얼마야? a는 1이지. 1. a가 1인 건 다 찾아놨지? 자, 그래서 얘가 a가 될 거야. fx에서. 자, 그러면 일단 a 더하기 p 더하기 q 구하라 했는데 뭐 a 구했으니까 됐고. 자, 끝났다. 자, 그 다음에 gx를 볼게. 자, gx도 비슷한 느낌이지. gx는 k가 되기 전까지 0이라 했어. 그럼 이런 느낌이야. gx는 일단 k가 될 때까지 이렇게 오고 있을 거야. fx랑 똑같아. 처음에 시작이. 자, 근데 k부터는 12의 x 빼기 k라 했지. 그러면 k부터는 기울기가 12인 직선으로 가야 돼. 됐어?
그럼 예를 들어 여기를 K로 할게. 그러면 여기부터 기울기가 12인 직선으로 간다는 건 쫙 올라간다는 뜻이야. 만약에 이게 K였으면 자 이거는 이제 흐름은 알았지.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아직 우리가 안 본 나 조건을 봐야 돼. 자, 나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했지.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림 그려놓은 게 노란색이거든. 저기선가 어디선가 기울기가 12인 직선이 팍 올라갈 텐데 그 직선보다 얘가 위에 있어야 돼.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서 12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적어도 쭉쭉쭉쭉 가서 자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지. 초록색이 더 밑에 있어야 되니까 뭐 가능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면 예를 들어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K야. 그러면 직선이 지금 K 대입하면 0이니까 저 점을 지날 것이고 여기부터 기울기가 12인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GX야? 이러면 노란색이 초록색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문제가 없지. 문제가 없어. 괜찮아? 됐지? 그러면 일단 이런 그림을 너네한테 원한다는 소리야. 노란색, 초록색. 그러면서 지금 K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지금 되는 게 너무 많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찾으라 했냐? K의 최소값을 찾으라 했어. 최소값. 그러면 뭐 해야 돼? K가 작아지려면 최소값이니까 얘가 더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 그러면 이 문제가 접선 유형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왜? 얘를 왼쪽 이렇게 보내다가 보면 정확히 이렇게 fx와 접하게 되는 그 지점이 있겠지. 이렇게 접하면 자 그렇게 접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k값 요게 최소가 되겠네. 됐어? 자 그럼 접선이 등장하면 요 노란 색깔과 분홍 색깔의 접선 그러면 항상 내가 주목하라고 하는 건 접점이야. 접점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를 내가 t라고 둬볼게. 자 접점의 x좌표 나는 항상 t라고 두니까 자 t라고 두고 그러면 자 여기서 요 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여기에 여기에 미분 개수가 기울기 12가 될 때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t가 12다를 풀어주시면 돼. 됐어? 자 근데 fxc가 알지? x 빼기 1의 제곱에 2x 더하기 1이래. 그러면 이거 미분한 다음에 12가 된다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냥 2차 방정식 푸는 거야.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 2가 나와. 2 x가 2가 나온다. 자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t가 1보다 클 테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t 값이 2. 이거는 뭐 계산까지 내가 안 할게.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 x좌표가 2가 나와. 2가 나와. 자 그러면서 y좌표는 여기 그냥 fx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지. 자 대입해볼게. 2를 대입하면 1제곱 곱하기 5가 돼. 그래서 여기에 점의 좌표가 뭐냐? 2 곱하기 5가 되네. 여기에 점의 좌표가 2 곱하기 5. 2 곱하기 5래. 2,5. 자, 2,5가 되고. 자, 그러면 요 gx식이 12의 x 빼기 k잖아. 요 직선이. 우리는 이거 k 구해야 돼. k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에다가 2,5를 대입할게. 5는 12에 x 빼기 k니까 12 곱하기 2 빼기 k라고 하면 되지. 됐어? 그러면 얘가 자 12 곱하기 12분의 5가 되니까 얘가 12분의 5가 되면 되겠네? 따라서 12분의 5 넘어가 k가 넘어가. 그래서 k는 12분의 19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그나마 좀 할만하지? 그나마. 자 요거는 그래도 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 이제 뭐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너네가 찾아 나가는 거긴 한데 뭐 유형이 뭔지 얘기를 드리면 그냥 접선의 방정식 유형이야. 접선의 방정식. 됐지? 자 그래서 A는 1,
12분의 9니까 P 더하기 Q. 자, 12분의 19니까 12 더하기 19까지 해서 정답이 나오시면 되겠네. 정답은 36. 2 아니라 32. 32. 자, 됐지? 자, 정리 잘 해주시고 이건 보니까 뭐 너네 다 잘 풀었나 보네. 자, 그럼 넘어가서 자, 322쪽. 자, 다항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크리티컬 포인트 2번 여기에 별표 5개 치자. 자, 5개. 자, 곡선하고 너네 지금까지 최고난도 문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곡선이 등장하면 웬만해서 일반적으로 직선도 같이 뭔가 연계를 시키거든? 그러면 너네 3차 함수와 직선, 4차 함수와 직선 관계 풀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직선이 무슨 선이야? 접선이지. 그치? 자, 접선 써놓고 별표 쳐놔. 자, 접선 써놓고 자, 밑에 뭐 이렇게 뭐 3차 함수랑 직선 만나는 거 한번 그림 보시고 자, 넘어가서 자, 323쪽 여기 보면 이제 변곡점이라는 게 나오거든? 근데 솔직히 말할게 교육과정이 아니야 수학2에서 너네 뭐 미적분 배운 사람들 알겠지만 미적분에서 변곡점 나오기 중요하잖아. 근데 수학2에서는 그런 단어조차 언급조차 없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변곡점을 해야 됩니까? 거든? 근데 이게 할 필요가 없었다가 갑자기 할 필요가 있어졌어. 어디로 가면 되냐면 그 페이지 328쪽을 가면 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나영이라 써져 있거든? 328쪽. 자, 그 앞에 문제들은 너네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지금 나영이라고 돼 있으면 이 당시에 이제 미적분을 안 배운 이제 문과 수학인데 그러면 거기 변곡점이 없었어 이때도. 근데 여기서 변곡점에 대한 어느 정도 해석이 조금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여기 나왔었어요. 이때 21번 이때도 이제 최고난도로 나왔었고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갑자기 해야 되게 생겼어. 됐지? 그러니까 조금 일단 간단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 너네가 어디 피면 되냐면 337쪽에 공간 있잖아. 딱 수학2 수준에서 알아야 되는 것만 얘기해 줄게. 자, 수학2 수준에서 4차 함수에서 변곡점이 나온 건 말이 안 되고 자, 우리는 지금 2차 함수, 자 거기에 필기를 좀 하자. 내가 2차 함수 f'x를 통해서 3차 함수 fx를 그리는 그 과정 있지. 그거를 다시 한번 재현을 하면서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언급을 해볼게. 자, 2차 함수 f'x에서 3차 함수 fx를 너네가 그리는 그 과정 있지. 거기서 내가 이제 디테일한 거 좀 얘기를 해줄게. 337쪽에 빈 공간 많으니까 그따 쓰면 돼. 자, 2차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기면 요게 f'x고 아시다시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여기서 내린 다음에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하다가 여기서 증가하는 이런 3차 함수 fx가 그려졌었던 거 기억하실 거야. 됐어? 자, 그럼 봐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찍으라고 하면 어디야? 꼭지점이지. 내가 일단 찍어볼게. 자, 꼭지점 딱 찍었어. 자, 그러면 저기서 점선을 한번 내려볼게.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점이 누구냐? 요 점이 돼. 요 점. 됐지? 그러면 너네가 지금 여기가 뭔가 3차 함수의 점대칭이 되는 딱 중간점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그치? 자, 그러면 그때 요 점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불러. 자, 부를 때 그냥 여기 대칭되는 요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자, 그랬을 때 자, 저 문제에서 쓰였던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내가 접선을 한번 그어볼게. 그럼 그걸 변곡접선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수학2에서는 변곡접선을 알 필요는 없겠지? 자, 근데 어쨌든 특이한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자,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가. 자, 그러면
얘를 변곡 접선이라 부르니까 자, 이 뒤에 여기 파트 이 문제 말고 뒤에 이제 문제들 풀면서 이거 변곡 접선이라는 단어 얘기할 일은 없을 거야. 수학터에서는. 수학터에서는 없을 텐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썼으니까 뭐 중요한 거고 어쨌든. 자, 요거 너네 원래 일반적으로 3차 함수에 접선 긋잖아. 그럼 무조건 교점 몇 개야? 교점이 두 개지. 무조건 두 개잖아. 3차 함수에 접선을 그으면. 근데 딱 이 접선에 하나여 교점이 지금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밖에 교점이 안 생겨. 이쪽에 교점 없고 이쪽도 없다.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겨. 됐어? 됐지?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 f'x가 나타내는 게 fx의 기울기지. 근데 f'x가 이 점에서 값이 최소거든. 맞지? 2차 함수의 꼭지점이니까 여기 최소값이잖아. 그러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즉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기울기가 최소가 돼. 자, 요 내용까지 알면 수투에서는 이제 더 너네가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다. 요까지만 써놓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초록 색깔 직선의 기울기가 3차 함수에서 그어지는 모든 접선들 중에 최소라고. 알겠지? 자,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보자. 자, 여기까지만 정리. 자,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출제를 했던 게 아까 내가 얘기한 그 문제야. 자, 됐으면 자, 이 얘기를 내가 이제 버무려 줄 테니까 328쪽에 있는 문제 한번 그래프 그리고 한번 시도해봐. 자, 이거 그림 좀 잘 그려놓고. 자, 이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애들이 좀 어려워했거든. 원래 3차 함수 등장한 다음에 직선 하나 띡 등장시켜 놓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라가 일반적인 상황이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원래 이제 대표적인 유형은 3차 함수 등장하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접선을 그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접점이 중요한 그런 문제였던 건데, 얘는 보니까 절대값 함수야. 그러면 V자 모양 그래프 생각해야 되지. 맞지? 자, 그러면 일단은 오케이. 자, 그러면서 fx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 6x 제곱 빼기 1로 이제 x로 바꾸면 6x 제곱 빼기 1, 그러면 x가 루트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6도 좀 되게 좀 더러운 숫자가 나와. 그래서 그냥 미분을 해 봅시다. 미분을 하면 18x 제곱 빼기 1이 되거든. 18x 제곱 빼기 1. 그러면 미분된 거를 여기 그려주시면 요렇게 생겼고, 자, 여기 x가 0 될 때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가 0이라는 건 알아. 자, 여기가 0이라는 거는 됐지? 꼭지점의 x좌표가 0이잖아. 18x 제곱 빼기 1은.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내가 여기 f' 그렸다. 자, 여기에다가
fx를 이제 밑에다가 그린다고 치면 fx가 요렇게 증가하다가 요렇게 감소하다가 요렇게 증가하는 이런 함수가 나와. fx. 자, 지금 뭐 변곡점 얘기는 아직 안 할게. 그냥 fx만 저렇게 그려놨어. 자,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아까도 1번 문제 풀자마자 내가 얘기했는데 이거 fx 너네 보자마자 무슨 특이한 성질 가져? 무슨 점 지나? fx가 원점 지나지. 그치? 그러면 여기 x좌표가 0이니까 내려주시면 여기 x좌표가 0일 거야. 자, 근데 원점을 지난다. 여기 x축이 그어진다랑 동치지. 자, 여기 x축이 그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fx는 깔끔하게 그려준 거야. 자, fx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여기에 절대값 x 빼기 a를 입힐 거야. 자,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그냥 a가 지금 뭔지 구해야 되잖아. 맨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V자 모양이 이제 쭉 밀려온다고 치자. 자, 상상을 하는 거야. 자, V자 모양이 요렇게 a가 좀 작아. 요렇게 생겼어. 자, 저기서 이제 양쪽으로 쫙 퍼진다고 생각해봐. 교점 몇 개야? 한 개 있다. 맞지? 이거 기울기 1인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여기서 그냥 하늘로 그냥 촥 치솟잖아. 그러면 한 개는 만나겠지. 두 개 만나게 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그런 지점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매우 특이한 지점이 생길 거야. 자, 그럼 너네 상상해봐. 이게 오른쪽으로 오다 보면 이 3차 함수랑 처음으로 뭐 하는 지점이 있어? 접하는 지점이 있지. 그치? 자, 그때 접할 때 그러니까 오다가 보면 이런 거는 이제 그림 그리면서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너네가 상상할 수 있어야 돼. 요렇게 접하는 지점이 생길 거야. 이때 정확히 만나는 점이 몇 개? 두 개가 될 거야. 이해하셨지? 됐어? 그럼 저거 일단 구해줘야 돼. 그랬을 때 저랬을 때 여기 A 값이 하나가 있을 거고 이게 일단 정답이 될 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자 조금 더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되지. 안 돼. 안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대충 한번 해볼게. 자, 이랬을 때 세 개, 세 개, 계속 세 개. 여기서는 무조건 만나니까 세 개가 되고 조금 특이한 지점이 있어. 특이한 지점. 여기 일단 특이하지. 자, 이거 왜 어려웠냐면 이거 근데 이거 이제 A의 값의 합이라고 해서 A가 두 개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A가 더 이상 안 나와서 애들이 그냥 답을 썼다가 맞은 애들이 많았거든. 자, 왜 그런지 내가 얘기해줄게. 너네 여기서 그으면 하나, 둘, 세 개 만나지. 일단 눈에 보기에는 그래 보여. 자,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지 않아?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쪽은 요렇게 가고 이쪽은 요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맞지? 모르잖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면 뭘 볼 거냐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볼게. 저 점 원점에서 너네 이거 0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접선을 그으면 자, 절대값 x 빼기 a는 요렇게 생겼는데 이쪽은 기울기가 1인데 이쪽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그으면 직선이 지금 그림은 조금 더럽지만 이렇게 생겨. 그러면서 오른쪽은 기울기가 1인 상태로 이렇게 가거든? 그러면 여기가 변곡점이라서 이제 사실 변곡접선에 의해서 이제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지점에서 교점이 딱 하나만 생기고 이쪽에서는 더 이상 생길 수가 없는 거지. 이해하셨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오른쪽에 또 이제 교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지점에서도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이해하셨지? 그럼 봐. 요거 원점이거든? 그래서 봐봐. 얘가 A가 절대값 X가 되면 되니까 A가 하나가 추가로 나왔던 게 A 값이 0이었던 거야. 그 A가 0인데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0 더해봤자 어차피 답 변하는 거 없겠지. 그래서 이거 해보면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이거 만약에 못 찾았으면
이거 이제 이거 계속 3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거를 답으로 안 했으면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을 거고 이거 구해서 더 이상 안 나와서 그냥 이거 답 써서 맞춰야 될 많았어. 알겠지? 왜냐면 오른쪽 가볼게. 이제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아무리 가도 여기 이후부터는 이제 생기는 게 없거든? 이쪽에 하나만 생겨. 왼쪽에서 안 생겨. 하나 더 생기는 게 무조건 하나야. 됐지? 그래서 지금 가능한 A 값이 이거 1개, 이거 2개 해서 2개의 합이 답이 됐던 거지. 이해하셨지? 자, 그러면 이제 답만 내봅시다. 여기 접점이 제일 중요해. 접점의 x좌표를 t라 둘게. 자, 저기 t점 저점에서의 미분 개수가 얼마야? 1이지. 저거 직선 기울기 1이니까. 그러면 우리 뭐 구해야 돼? 자, 요거 도함수가 이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뭘 풀어야 되냐? 여기에 t 대입한 18t 제곱 빼기 1이 된다를 풀어야 돼. 자, 그럼 그냥 계산할게. 18t 제곱이 2야. 18t 제곱이 2. 그럼 18 넘어가면 t 제곱이 9분의 1이야. 그러면 t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맞지? 그럼 뭐 당연하겠지만 요게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0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럼 이 t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야. 됐어? 이거 그냥 대입해서 구했었나? 대입해야 되네. 자, 대입해서 이 정도 구해야 되네.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7분의 6이 돼서 마이너스 9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이 돼. 그건 너네 계산해보면 돼.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쓸 데가 없는데 어쨌든 여기 대충 여기다 쓰자. 여기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 9분의 1이 되거든? 됐어? 근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요 점이지. 요 점의 x좌표가 a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저거 직선 구하고 이러고 앉아있지 마. 내가 항상 기울기 일자리 직선 등장하면 무슨 도형 이용하라고 했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 왜? 여기서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으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거 높이가 얘 y좌표니까 9분의 1이야. 그럼 여기도 9분의 1이지? 같으니까 길이가. 그럼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9분의 1을 빼면 얘가 나오겠네. 그럼 9분의 1 빼면 마이너스 9분의 4가 될 테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정리하쇼. 저건 뭐 6시 학원 있다는 거 하는 거 같은데. 아, 오늘 없어. 자, 시간 되겠다. 잠깐 끊었다가 이제 할 문제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 잠깐 끊었다 하자.